6월 1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4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1% 하락한 2569.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 상승한 863.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도올, 나무기술, 알티캐스트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골드NS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은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르면 7월부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지 기대감을 입으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되었는데요. 한편 미국 교통당국이 안전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촉구했던 에어백이 장착된 기아의 자동차가 최소 4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에어백 사업을 하고 있는 도올이 반사수의 기대감에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불확실성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협상 내용과 관련하여 IRA 관련 조항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2차전지 기업들도 혹여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 IRA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걷히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한편 5월 한 달간 중국 탄산리튬 스폿 가격이 57% 상승했다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리튬이나 소재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 소재 기업들의 이익률도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새만금이 2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5조 원의 추가 투자가 협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2차전지와 새만금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섹터입니다.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위 5개 그룹인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의 통합실적이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신약 전망치가 더 확대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언급에 국내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였으며 그 중에서도 에이프릴바이오는 NH투자증권의 저평가 분석과 임상 일상 유효성 공개 기대감도 동반되었네요. 다음은 4번 비대면 진료 섹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비대면 진료를 오늘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었지만 오늘부터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병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혹은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초진도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이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고 투자사들의 회수 기회를 안겨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가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지만 허용 범위가 재진일 경우에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진료 산업의 성장세를 막는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수화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수화학이 전고체 전지 소재와 정밀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인데요.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와 정밀화학 부문을 나눠 맡았습니다. 두 종목이 과연 내일도 강세를 이어갈지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한편 최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신제품 출시 소식도 알리면서 엔비디아가 레드햇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부분도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해당 인공지능 플랫폼은 나무기술이 레드햇과 함께 선보인 솔루션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나무기술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피는 액면 병합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인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강세로 마감해 주었고요. 이어서 홈캐스트는 조성아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CSA 코스믹의 경영권 취득 양수도 과정을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홈캐스트라는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함에 따라 CSA 코스믹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가 하면 홈캐스트가 과거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점을 들어 CSA 코스믹도 작전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등으로 마감한 걸 보면 기대감 쪽이 더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엠젠솔루션은 글로벌 1위 TV 제조사의 개발 벤더인 뮤센과 사업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DNF는 여름 특선 메뉴 등을 출시하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딤 ENF는 신마포 갈매기,
연안식당, 고래감자탕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성셀바시온의 경우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대기업들을 선두로 스마트 물류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스마트 물류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기사가 있긴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솔트웨어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우주일렉트론은 6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OIMINT는 재료 없이 상승했으나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매 계약 양해각서 체결 공시가 올라왔으니 체크해주시고요. 이어서 대우 AP는 다음 주 목요일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강세였습니다. 멕시코 공장 준공 후 본격적인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며 그곳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전용 신공장과 북미법인의 스티어링 휠을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SG증권발 하한가 무더기 종목 중 하나로 언급되는 DYPNF는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했고요. 이어서 에이펙트는 기존 디램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DDR5의 테스트 비중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로 마감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하한가를 기록했던 골드NS가 오늘도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던 다른 종목들과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상위거래원에 SG증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 속 거래소는 오늘 1일간 골드NS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